암 환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벌써 한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에 우리 집에 암 환자 자매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5월달경에 오셨는데 완전히 얼굴이 새카마신 분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간까지 다 암이 전이 돼서 3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신부님 마지막으로 황토집이 좋아서 왔노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좀 살려달라고. 내가 무슨 재주로 살려줘요 제가. 그래서 좀 우리 집에 내가 행복론 강의라니까 행복론 강의 좀 들으라고. 근데 마침 그때 암 환자들이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 환자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10분이 다 웃는데 그 자매는 안 웃는 거예요. 왜 안 웃느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내 강의가 재밌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2시간 내내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내가 자매님을 불러서 자매님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자매님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자매님 지금 근심 걱정은 3개월에 죽는다는 거 걱정을 하는데 3개월에 죽을지 3년 후에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저녁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하루를 즐겁게 살면 된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느님이 먹여준다. 솔로몬도 들에 핀 나리꽃처럼 영화롭게 입지 못했다.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오늘 수고는 오늘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내일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막 자매님한테 혼을 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틀 동안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 나한테 혼나갖고. 나한테 위로받을 줄 알았더니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이제까지 하느님이 5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기도 시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부터 이 자매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웃고 막 그 동료 환자들하고도 산책 다니면서 웃고. 사람이 웃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얼굴은 까맣게 됐지만은.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항암을 하러 여기 암세타로 왔어요. 항암을 거의 5년 동안 암하고 투병을 했으니까 항암을 이제 한다고 10일 있다가 온다는 자매가 가자마자 6일 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 그러니까 신부님 자기가 5년 동안 항암을 하는 동안 정말로 매번 토하고 매번 울었대. 너무 아파갖고. 근데 이번에 가서 항암을 했는데 안 토했다는 거예요. 안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내가 하느님한테 매번 감사했대.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아프게 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토하게 해주셔서. 계속. 그리고 6일 만에 내가 살 때는 평창이다. 그리고 평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자매가. 끝나자마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후배 암 환자들이 오면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자매가 데리고 다니면서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자매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은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아이들이 환경 교육을 받으러 한 4,000명 정도 와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사실은 다 집으로 보내요. 그 자매도 이제 전라도 순천 분인데 가시라고 가셨다가 방학 끝나면 오라고. 자기는 안 간다는 거. 내가 살 때가 여긴데 어딜 가냐고. 그래도 갔다가 오시라고. 그리고 자매님 이하 암 걸리신 분들 다 집으로 보냈어요. 8월 달이 되면은 전에는 밀린 강의가 많아갖고 여름방학 끝나면 전국으로 강의 다니냐고 정신이 없죠. 암 환자들 일일이 다 체크를 못했어요. 그 자매를 까먹었어요. 까먹고 이제 10월 달이 됐어요. 10월 달이 됐는데 형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베드로인데. 신부님 저 베드로예요. 그러면 그때 전화한 거는 이제 이미 세상 부인이 떠나갖고 이제 장례 치르고 사모하고 49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이 나서 대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이제 돌아가셨고 다 장례 끝났고 어디다 모셨고 그래서 신부님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매님 어떻게 됐느냐고, 나는 이제 어디다 묻었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네. 그랬더니 형제님이, 신부님, 우리 마누라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서울에 가갖고 그 그 방사능 치료하려고 갔는데 그 암세포를 검사를 했는데, 신부님 글쎄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려요. 물론 또 하느님이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하느님이 불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불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그 미국에서 어떤 박사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조사를 해봤대잖아요. 죽었다가, 나도 이제 그 본당 사목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거의 똑같아요. 딱 죽을 때 그냥 터널 같은데 빛을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전생애가 다 보이고, 그리고 정말로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분들 병자성사 해보면서도 정말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죽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죽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축하한다고. 근데 산책을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예. 그래갖고 이제 11월 달이 됐어요. 우리 집에 이제 은퇴 신부님들이 자주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은퇴 신부님들 장어를 사드린다고 내 차에 모시고 가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젊은 여자야. 신부님, 84살 먹은 신부님, 73살 먹은 신부님을 내 차에 태고 운전을 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모르는 번호야. 근데 저쪽에서 너무 이쁘고 젊은 여자가 신부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목소리가 너무 이뻐. 그래서 실례하지만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섭섭해요. 제 목소리를 벌써 잊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 마리아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야. 아니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이뻤느냐고. 말만 하면 울음을 물었거든요. 신부님 나 죽으면 안 돼요 이랬던 자매인데 이렇게 밝은 목소리냐고. 신부님 제가 요즘 너무 건강이 좋아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재작년 5월 달에 내가 전라도 여수에 강의를 갔는데, 문수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 자매가 순천에서 온 거예요. 갓김치를 담아서. 근데 이 자매가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 뭐가 행복하냐고 하니까 드디어 파마를 했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 꿈은 파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봤는데 그 자매가 이뻐요. 되게 암 걸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뻐요. 암 걸린 사람들이 왜 이쁜지 알아요? 이쁘니까 승질을 못 내잖아요. 이쁜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있어도 다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다 참고. 그게 다 암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 사느냐고. 참 예쁘게 생겼어. 그 많은 분들 중에 딱 마리아 자매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몰라보더라고. 얼굴이 분홍색으로 변하고. 나를 끌어안으면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매는 딱 끌어안았는데 내가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3개월 만에 돌아가신다는 분이 지금 3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다가 살다 보면은 우리한테는 늘 행복한 일이 벌어진다. 신부님 결혼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나.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제일 많이 화가 나요? 남편, 아내, 자식들 때문에 화가 나죠. 이 자식들하고 관계를 보면은 자식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 화나면 자식들한테 뭐라고 폭언을 쏟아붓느냐면은 다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없어. 그러죠? 밥이 넘어가냐? 뭐 이런 말 막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화로 키우면 그 화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용산 전자랜드에 내 후배 신부가 전축을 산다고 그래서
전축사로 갔어요. 그때 2월 15일경이었어요. 졸업 시즌이었어요. 전축을 사러 갔는데 그날 아마 아들이 이제 졸업을 했나 봐, 중학교를. 그래갖고 컴퓨터를 사준다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나온 모양이에요. 근데 엄마는 100만 원을 들고 나오고 아들은 그 컴퓨터 앞에서 1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자꾸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엄마가 오니까 엄마가 슬슬 열받는 거지. 아들이 그냥 100만 원짜리 사면 좋은데 150만 원짜리 자꾸 산다고 우기니까 엄마가 너무 열받으니까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들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쫙 소리가 났어요. 난 전축 사다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때린 거 엄마가. 그래갖고 내가 그 모자가 하는 게 하도 신기해서 전축 사는 걸 관두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나. 근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성을 잃으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너 지금부터 나한테 엄마라고 그러지 말고 아줌마라고 불러. 내 말 그렇게 안 들을 거면 아줌마라고 불러. 나 지금부터 네 엄마 아니야. 얘가 그냥 귀싸대기를 맞고 얼마나 창피해. 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막 울더라고 애가. 그런데 막 울더니 계단에서 막 울더니 얘가 착한 애예요. 막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미안해 내가 100만 원짜리 살게. 분명히 그랬거든 아들은. 근데 엄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야. 그러니까 엄마가 웬만한 엄마는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마음을 돌려줘서 그리고 내가 때린 거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 엄마는 완전히 이게 정신이 나간 엄마라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의 새끼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왜 자꾸 엄마라고 부르느냐고. 여러분 그 아이가 그날 컴퓨터 얻어갖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가 엄마가 컴퓨터 사준 거 생각할까요? 귀싸대기 맞은 거 생각할까요?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컴퓨터 아무 생각 안 해요. 때린 것만 생각나요. 그런데 부모는 참 이상해요. 자식한테 때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잘해준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맞은 것만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해요. 나중에 만나면은 이게 영 딴 마음을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자식들이 화가 나갖고 만약에 내가 때렸다. 늙어서 호강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며칠 전에 중국에서 한 엄마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막 발로 차고 막 때리는 거 보셨죠?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화로 키우면요, 걔는 나중에 그 엄마한테 화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자식들한테 많이 더 화가 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는 거. 공부 안 하고 딴짓 한다고. 사친구 때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더욱이 눈 동그랗게 뜨고 부모한테 덤비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그냥 문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으면 속에서 불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라면서 사춘기 때는 그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춘기 때는 방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춘기 때는 자기가 방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얘네들은 권리예요. 방황하는 게. 혼란스러운 게. 근데 엄마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 내가 좀 마음이 산란하고 그냥 몸도 막 변하고 그냥 정신도 이상하고 여자 보면 가슴이 흥분되고 막 그래갖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래갖고 그냥 마음이 산란해갖고 오늘은 학교를 하루 접고 명동에서 좀 고민 좀 해야 되겠다. 학교를 하루 안 갔어. 학교 선생님이 엄마한테 애가 학교 안 왔다고 그냥 찾아보니까 명동에서 그냥 애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엄마 미치는 거죠. 엄마 뭐라 그래? 예, 너 방황은 나중에 지금 공부하고 방황을 엄마가 명동에서 대신해 줄 테니까 너는 지금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얘는 방황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은. 우리나라 애들은요 부모를 마귀로 보는 거. 마귀로. 자기를 괴롭히는 마귀로 보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욕심만 포기하면요 자식들하고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 자식이 몸으로 살 놈인지 머리로 살 놈인지 빨리 판단해야 돼요. 우리 집에 이것도 한 3년 전 얘기인데 요셉이가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진 아이예요. 근데 그냥 대학을 떨어진지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치는 거지. 애를 보면 대학도 안 들어갔지, 새벽 4시까지 컴퓨터 게임하지, 낮에는 1시에 일어나지. 그냥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강원도 평창에. 근데 살이 얼마나 쪘는지 애가 살이 너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눈이 살이 쪄갖고 이 눈두덩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우리 애가 문제라고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내가 애를 보니까 이 눈두덩이 찢어진 눈두덩 사이로 걔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애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애는. 근데 애가 살이 얼마나 쪘는지 100kg인지 110kg인지 120kg인지 130kg인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왜? 우리 생태마을의 저울은 100kg까지 밖에 재는 게 없거든. 올라가면 막 뱅글뱅글 도는 거 저울이. 그래서 내가 고추 빨 때 방앗간에 나갈 때 달아봐라. 그래서 달아봐. 그랬더니 얘가 몇 킬로가 나냐? 130kg가 나서 130kg. 그래갖고 일단은 하여튼 놔두고 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엄마는 갔어요. 엄마는 가고. 근데 애가 참 건강한 애예요. 정신도 맑은 애 아이고. 부모 입장에서 문제인데 내 눈에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너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래갖고 이제 다 큰 애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관리장한테 물어봤어요. 걔 어떠냐고 요셉이. 그랬더니 관리장이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문제라고 데리고 왔는데 우리 생태마을의 관리장은 넘버 원이라는 거.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일을 잘하냐 하니까 애가 힘이 좋아갖고 물건도 잘 게으름을 안 핀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여러분들 얘가 몸으로 살래요? 머리로 살래요? 몸으로 살래죠? 몸으로 살래를 머리로 살라 그러면 얘가 머리가 돌 것 같아 안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살지 머리로 살지 빨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애가 너무 괜찮으니까 6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앞에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래프팅을 합니다. 그래서 래프팅 가이드를 자격증을 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래프팅 가이드 팀장이 신부님 다른 아이는 다 따도 얘는 못 땁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 자격증 체육학과 애들이 따는 거거든요. 배를 뒤집었다가 폈다가 강물에 뛰어 들어갔다가 강물에 또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130kg짜리가 강물에 한번 빠지면 그만이지 어떻게 자격증을 땁니까? 그래도 우리가 협회 사람들하고 잘 아니까 좀 어떻게 좀 따게 좀 해라. 그래갖고 가이드를 자격증을 보냈는데 얘가 금요일날 따갖고 왔어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땄냐 그러니까 그 주간에 비가 오지 않아갖고 배가 강바닥에 단 거야. 그래갖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자격증 따갖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가이드를 하는데 인기가 최고예요. 최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이가. 그래갖고 이제 9월 달에 엄마가 와서 보니까 아들이 130kg짜리니까 116kg가 된 거야. 살이 홀쭉 빠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 공부하러.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우리 집에 4년 동안 일하면은요 돈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벌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일하면 돈 주거든요. 그럼 그 돈 모아갖고 사업을 해도 얘는 잘하는 애예요. 꼭 공부로 승부 걸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신부님 우리 애가 몸으로 살랜지 머리로 살랜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드는 놈들은요 다 몸으로 살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드는 애들은 다 몸으로 살 애들이야. 독일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갈릅니다. 대학 들어가래 아니면 기술 배우래. 그래갖고 갈러도 학교 선생님이 갈러놔도 우리 애가 왜 이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따지는 부모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은 그게 내 아이가 몸으로 살고 손으로 기술로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살도록 도와준대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 내가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한테 강의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연수원에 가서.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면 지금 학부형들한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거죠.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이 아이들의 한 25% 정도밖에 안 된대요.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애들도 많지 않고, 미국은 뉴욕 잘 사는 데가 대학 졸업하는 비율이 60%예요. 60%.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에 지금 입학하는 게 몇 프로냐면 92%예요. 아무나 다 대학 가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러니까 독일은 몸으로 살 애들이 75%야. 그렇죠? 그 다음 미국은 몸으로 살 애들이 40에서 50%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92%가
미국은 또 미국이나 캐나다는 60%가 대학에 들어가도 졸업하는 건 그중에 반밖에 못해요. 다 졸업 못해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니까 입학은 물어봐도 졸업은 물어보는 게 아니래요. 졸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2%가 들어가면 92% 거의 다 졸업을 하는 거야. 우리는 몸으로 살 애들이 8%밖에 안 돼. 머리로 살 애들이 92%고. 공장에, 농장에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92% 중에 취직을 다 합니까? 40, 50%밖에 못 해요. 그러면 나머지 40%는요, 한량으로 남는 거예요. 취직도 못 하고. 그럼 그 자식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불이 나죠? 근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머리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몸 쪽으로 가자. 그래갖고 농사를 가르치든지 기술을 가르치면은 걔 벌써 취직해갖고 일했을 거예요. 근데 다 우리의 삐뚤어진 욕심 때문에 아이도 망가뜨리고 부모도 망가지고 그래갖고 돈 쏟아 넣느냐고 노후 대책연금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 국민이 그냥 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 이 교육제도가 화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자식 때문에 화나죠. 그런데 이 부부라도 서로 사이가 좋으면은 좋은데 엄마들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남편한테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남편이 외로운지 힘든지도 몰라요. 근데 자식들은 부부가 막 사랑스럽고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부모를 본 자식들은요 안정스럽게 자란대요. 근데 부부가 맨날 싸우고 막 이러는 자식들은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부는 안 싸우는 건 줄 알았어요. 부부는 한 번도 부부 싸움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이 뭐 술 먹자고 고등학교 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갖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부부가 싸우느냐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나는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집에 붙어 있은 적 있어야지 그걸 보는 거 아니냐. 어쨌거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참 불쌍해요. 돈은 죽어라 벌지만 그 돈을 마음 느긋하게 써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식들 학원비에 대학 등록금 되다 보면은 30에 결혼해서 시집 장가 갈 때까지 60대까지 노예같이 사는 게 대한민국 남자들이에요. 이 남자들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남편들을 신경 한번 써줘 봤어요. 정말로 남편 정말로 남편을 왕대접 해줘봤느냐고. 여러분들 길 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10,000원 주는 사람 있어요? 길 가는 남자가 당신 예쁘다고 10,000원 주는 남자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남편은 그냥 한 달에 뼈가 빠지게 벌어갖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감사는 안 하고 그냥 남의 김치찌개도 그냥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못 끓이고 그냥 자식이라고 있는 거 학원 다니다 보면은 밤 12시에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고는 있지만은 다정한 자식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또 사춘기만 되면 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부드럽게 합니까? 반항하고 틱틱거리고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남자들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인데 우리나라 여자보다 몇 배가 많이 죽느냐면 3배가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 40대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외로운 거죠.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야. 난 우리나라 여자들도 불쌍해. 이게 다 교육 때문에 그래. 교육 때문에. 자식이 막 사춘기 때 막 생 난리를 치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몇 살이 될까요? 45, 50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식은 사춘기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갱년기야.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돌봄이 필요한 나이예요. 막 피부 처져요, 안 처져요?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져요, 안 쳐져요? 볼 쳐져요, 안 쳐져요? 이깔 쳐져요, 안 쳐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지는 거 거울에 이렇게 보고 앉아있으면 어떤 얼굴이 되냐면 이런 얼굴이 돼요. 사람은요, 눈가가 올라가야지 이쁘고 입가가 올라가야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이 되면은 이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할 때 어떻게 연필을 막 위로 그리잖아, 이렇게. 근데 50이 되면 연필로 그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끝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 갱년기의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 번뇌 뒤로 하고 감추고 희생합니다. 묻어두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내가 지금 뭐 생리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그냥 정신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여러분들. 갱년기 시작되면은. 그렇죠? 지갑은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 참 많죠. 그러니까 자기만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더욱이 50이 되면은 뭐에 걸리느냐? 빈둥지 증후군에 걸려요. 자식 공부하러 나가고, 그렇죠? 남편 돈 벌러 나가고, 자기는 50 되면은 아무도 옆에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자기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식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 봐도 화가 나고, 몸에는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와가고 힘은 흘러 넘치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넘은 여자 중에 여자 같은 여자는 없고 전부 다 깡패 같은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50 넘은. 그래서 나는 이 부부들 보면은 참 재미난 게 성당에서 내가 보면 얼굴도 예쁘고 정말로 상냥해요. 이 음식 반찬도 맛있게 하고, 그럼 남편하고 술 한잔 하면서 형제님 행복하다고, 저렇게 이쁘고 상냥하고 괜찮은 여자랑 살아서 정말로 부럽다고. 그러면은 형제님들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부러우세요? 너무 부럽다고. 그러면은 형제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하고도의 애정을 쌓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꽉 차 있으니까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우리 사회 안에서 막 서로 죽이고 뭐 내다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화가 나면은 어떻게 이 화를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 화를 다루어야 되느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면 예수님만 보면 돼요. 우리가 인생이 답답할 때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당시 2000년 전에 여자가 간음을 했다. 이건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돌로 쳐서 그 여자가 돌에 맞아갖고 쓰러져갖고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죽여요. 이번에도 중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사진을 보니까 진짜 돌 무덤을 만들어 버려요.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이번에 이 중동에서 그런 분은 남자하고 팔짱 끼고 나갔는지 그냥 외출했다고 그거 이유 하나로 그 처벌을 당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어. 중동에서 이 여자들은요 다 싸고 다녀요. 싸고 다녀요. 그만큼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간음을 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화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 여자는 여러분들 예뻤겠어요, 안 예뻤겠어요? 예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간음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여자 몸매는 어땠을 것 같아요? S라인에 S라인. 이게 벤지 엉덩이인지 구분도 안 되는 여자고 간음할 수가 없어요. 예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대낮에 간음하다가 붙잡혔다. 남자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막 눈이 뒤집어져갖고 예수님은 안 그래도 예수님한테 별렀어요. 왜? 요한복음 7장에 귀에만 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 사건이 8장에 일어나요. 8장에. 그러니까 모두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분하고 율법 1.1핵도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패댕기를 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여자 간음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너무너무 흥분해 있는 거야.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보니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야. 눈이 확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셔요. 흥분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막 싸워. 내가 말리로 들어갔어. 말리로 들어가면 나중에 흥분한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면 나중에 몇 명이 싸워요? 3명이 싸워요.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 예수님 딱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흥분해 있어. 그러니까 상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꾸도 안 하고 바닥에다 뭘 쓰세요. 땅바닥에 뭘 쓰세요. 참 위대한 행동이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저는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는 본당 신부를 10년 동안 했는데, 다행히 한 번도 뭐 교우들끼리 뭐 서로 싸워갖고 패가 갈린다든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음에 이제 한번 본당에 나가면 주교님한테 가서 꼭 부탁하고 싶어요. 주교님한테 나는 어떤 본당에 나가고 싶냐고 부탁을 하고 싶냐면은, 성당이 2패로 나눠져갖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본당에 나 보내달라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뭘 하고 싶으냐면은, 내가 이제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본당에 발령받아 갔단 말이야. 딱 발령받아 가면은 양쪽 회장들이 딱 올 거 아니에요. 신부님, 저치들이 우리 성당 돈 다 빼먹었다고. 또 이쪽 회장들은 저치들이 우리 성당 분위기 다 깬다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흥분이 돼갖고 오면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제관 방바닥에 뭘 써보고 싶어. 나 그거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남편이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남편이 흥분돼갖고 너 왜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대하느냐, 그래갖고 싸우자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고 딱 봤는데 남편이 흥분을 했어. 눈동자를 보니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야. 그러면은 부인이, 그래, 나도 할 얘기가 많다, 해보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우고 귀싸대게 맞게 돼 있어요. 왜? 말로 싸우면요,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요. 남자는. 왜냐하면 여자는 하루에 25,000마디를 하고 남자는 하루에 15,000마디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신부들 중에 수녀님하고 싸운 신부들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서 수녀님을 이긴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흥분해갖고 딱 나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대꾸하지 말고 방바닥에 뭘 쓰세요. 뭐 할 때까지? 남편 흥분 가라앉을 때까지. 예수님은 땅바닥에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다른 아주 신학교 있을 때 뭐 많이 배웠죠. 뭘 써셨을까? 예수님이 과연 뭐 별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의미는 아니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흥분은 가라앉고 사건만 남은 거야. 사건. 그래갖고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은 상태. 여러분들 아무리 화가 나도 열만 심으면요, 웬만하면 흥분이 가라앉아요. 그 열을 못 쉬어서 흥분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음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제 흥분이 가라앉은 것 같아. 그러니까 딱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기가 막히세요. 다시 땅바닥에 뭘 쓰세요. 이게 뭐냐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 여러분들 만약에 자식을 막 혼냈어. 너 한 번만 더 게임하면 엄마가 저 컴퓨터 부셔버린다고. 그리고 너 문 열어놔. 그리고 문 열어놓고 자기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아들은 게임 하나 안 하나, 한쪽 눈은 게임 하나 안 하나 보고 한쪽 눈은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아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겠어요? 더 욱하는 게 생겨요. 한 번 혼냈으면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시 땅바닥에 뭘 쓰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느냐 하면 다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고개 안 돌리시고. 그리고 다 떠났어. 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 고개를 들어서 혼자 남은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여인아, 네 죄를 묻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
그들이 만약에 네 죄를 묻지 않았다면 나도 네 죄를 묻지 않으마.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죄를 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여자를 징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묻지 않겠다.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 사람을 용서합니다. 첫 번째, 죽이다고 덤비는 바리사이들을 용서하고, 간음한 이 여인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도 나는 어기로 온 것이 아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당신까지 용서한 거야. 다시 말해서 흥분이 가라앉으면요, 문제 해결은 다 돼요. 흥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흥분은, 화는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숨을 잘 쉬어라. 이거는 모든 화를 조절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숨을 잘 쉬어라예요. 화가 나면은 숨이 가빠져요, 안 가빠져요? 가빠지죠? 씩씩거린다 그러죠? 이게 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숨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불어넣었다 그래요? 숨을.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생명을 쉬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숨을 잘못 쉬면 생명을 잘못 다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숨은 어떻게 내 몸으로 들어와서 코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해서 이 위로 해서 그 다음에 단전, 배꼽 아래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게 숨이에요. 그래갖고 온전히 산소 공급이 온 장기 안에 다 돼야 돼. 근데 화가 나면 여러분들 숨을 어디다 걸어놓고 쉬어요? 목에다, 목줄에서 딱 걸어놓고 싸우잖아요. 남편하고 싸울 때. 예? 내가 시집하고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해줘서, 설거지를 해줬어, 그렇다고 여행을 시켜줘서, 밍크 코트를 사줘서, 다이아를 사줬어. 그럼 얼굴이 빨개져, 안 빨개져요? 왜 빨개지느냐면 이게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만 딱 차 있으니까 점점 풍선처럼 부풀러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소리 지르고 싸우면은 1시간 동안 여기 산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면 여기가 무슨 병이 드느냐면 화병이 드는 거. 그래서 드는 병이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숨을 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당신이 말이야 시집 와갖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설거지를 해줬어, 그렇다고 외식을 시켜줬어. 그렇다고 나 밍크 코트를 사줬어, 아니면 다이아를 사줬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 시집 와서 고생만 했지. 그렇다고 내가 하느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 태어난 나자렛을 보내줬어, 갈릴레아를 보내줬어. 나 이 집에서 종처럼 일만 했는데 당신 뭐가 있다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이렇게 숨을 쉬고 싸우면은요, 절대 남편한테 귀싸대기 안 맞아요. 남편이요, 차분히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흥분을 끌어올리면서 얘기하면 사람 감정이 격해져 갖고 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면은 심호흡을 10번만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해라? 숨을 잘 쉬어라. 두 번째,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걸어라. 걷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화가 날 때 묵주를 들고 나와서 동네 한 바퀴만 돌면은요, 알아서 마음이 정리가 돼요. 해결책도 알아서 나와요. 2시간, 3시간만 걸으면은요, 완전히 차분해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 무조건. 떠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꼼포스텔라라고 스페인의 야고보 성인 무덤 가는 800km,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좋은 게 왜 인기가 좋으냐 하면은 그 걸으면서 사람이 치유가 다 되고 마음 정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거는 건강에도 좋지만은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화가 나면 어떻게? 걸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큰 숙제가 있다, 내 인생에 큰 숙제가 있다 그러면은 도보 성지순례를 하세요. 도보 성지순례를. 저는 우리 교우들이랑 이 세남터에서부터 미리네까지 전체 교우가 밤 8시면 모여갖고 새벽 3시, 4시까지 저 미리네까지 걸었어요. 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을 걸었는데 그 한 400~500명 되는 교우들이 나한테 체험,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허리 아프던 사람은 허리 다 낫고, 위장 아프던 사람 위장 다 낫고, 마음 복잡한 사람 마음 정리되고, 사업이 막 안 돼갖고 괴로워하던 사람은 빛을 보고, 걷는 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 새남터서부터 걸으세요. 새남터 우리 김대건 신부님 시신 모시고 미리네까지 원선시호 할아버지가 그땐 청년이었지만 갔잖아요. 그 생각하고 걸으면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숨을 잘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걸어라. 그 다음에 화가 나면, 화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잘 먹어라. 이게 먹는 게, 화를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스턴트 음식, 그렇죠? 이거 잘못 먹으면요, 다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요, 화냅니다. 여러분들 사슴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안 싸납죠? 사자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싸납죠? 사자 뭐 먹어요? 고기 먹죠? 사슴 뭐 먹어요? 풀 먹죠? 내 아들이 나한테 덤비는데 막 리모컨 던지고 막 자기 막 방문 부시고 그러면은요, 애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여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걔를 뭘 먹이냐면 6개월 동안 풀만 먹여보세요.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온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게 화가 너무 많아요.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달걀을 예를 드릴게요. 달걀을 여러분들, 닭들 어떻게 달걀을 낳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보통 드시는 닭들 다 가둬놓고 하죠? 재웁니까? 안 재웁니까? 안 재우죠? 재우지도 않죠. 공간이 조그맣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옆에 닭 막 좁니다. 부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리를 잘라요. 못 쪼개. 그런 닭들이 놓는 달걀은 화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자연적이지 않은 음식들이, 반자연적인 음식들을 우리가 먹는 게 문제예요. 우리 닭들은 내가 300마리 키우는데 막 날아다니면서 놓는 알들은 벌써 향이 좋아요. 딱 깨서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그런데 일반 그 시중에서 이렇게 사는 닭들은 막 약간 좀 비리고 이런 냄새,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럴 만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도 커피 많이 먹으면 막 심장 두근두근 거려요, 안 거려요? 그런 상태에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아주 중요하다. 네 번째,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려면은 이게 음양의 조화, 인생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돼. 인생을. 하느님이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쉬셨죠? 그럼 여러분들도 일하고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쉬어. 하느님이 태양도 동그랗고 달도 동그랗고 산도 동그랗고 사람 머리도 동그랗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동그랗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창에 내가 생태마을에서는 운전하고 읍내에 나가면은 한 번도 빵빵거리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서울만 딱 오면은 여긴 다 네모나고 삐죽해. 그러니까 네모나고 삐죽한 거 보는 사람들 딱 1초만 늦게 출발해도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남녀 뭐 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우리 생태마을 같은데 1년에 일주일씩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쉬고 가면은 영혼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이 60 드신 분들 60년 일했으면 나머지 인생은 즐거워야 돼, 안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음양의 조화를 잘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화가 안 나는 최고 좋은 길은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요. 내가 행복하면 절대 화 안 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대장암으로 온몸에 퍼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자매님이 나보다 1살 많은데 죽기 일주일 전에 나를 딱 끌어안고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 나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남편한테도 안 미안하대요. 왜 안 미안하냐면 남편 평생 집 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그리고 자식한테도 안 미안하대요. 왜? 대학까지 자기가 이 빌딩 청소해갖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대요. 그런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한테 미안하대. 자기는 이 47년을 살면서 한 번도 고생만 했지 자기 맛있는 고기를 사준 적도 없고 자기한테 예쁜 옷을 해입힌 적도 없고 좋은 데 구경시켜준 적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고생만 하다가 떨컥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는데 너무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승질은 승질대로 부리고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 있으면 사주세요. 그렇죠? 예쁜 옷 있으면 사 입히고, 여러분한테 좋은 데 있으면 구경도 좀 시켜주고, 저는 저한테 잘해줍니다. 왜 잘해주느냐 하면은 나는 본당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본당 총회장님도 없고 부회장님도 없고 성무회장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고기 먹고 싶으면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내가 사줘요. 베네딕토 고기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오늘 사줄게. 난 내가 데려와서 내가 사줘 나한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섭섭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는 아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행복해?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는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행복해? 시어머니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잘해주시고 내가 행복해야지 그 행복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지금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이 말을 잘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행복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불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또 복을 불러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차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무는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끼리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끝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도 남자지만 참 여자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전에 제가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위를, 암 환자들은 온도가 42도가 넘어가면 재발하지도 않고 암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3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은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해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3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러면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 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3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에도 있고 우뇌에도 있대요.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2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 나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자네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운해가 남아있어서. 그리고 이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자네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 기능이 없어져 버린대. 흥분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러지.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줬어. 생일을 챙겨줬어.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줬어. 나 여행을 보내줬어.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해야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거 30분 동안 계속 어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안에 있는 거 쏟아내고 운에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 남자가 그게 시끄러.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해라. 10,000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10,000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5,000마디 해라. 25,000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10,000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10,000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그래서 10,000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10,000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디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디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텔레비 보면서도 텔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텔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텔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10,000마디 해요. 10,000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5,000마디가 남은 거야. 이 15,000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 근만 사면 되는데 5근이나 사고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그 모양이지.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15,000마디가 남아있는데 국 떠오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요.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 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5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좀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가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니까 신경질을 나잖아.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예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떠.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되는 거 서로.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맘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맘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뭐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 해요. 시끄러워.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막 통화하면서 테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저 여자 이혼했다 그러더니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언어에 있어서. 제가 한번 뭐 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한 10년 전 얘기예요. 강의를 갔는데 그해 경기도에 영어 선생님 172명을 뽑았는데 여자가 170명, 남자가 2명 됐대요. 언어에는요 여자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차,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이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 거, 요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4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추형 광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래갖고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뭐 별색을 다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4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거 들었다 놨으면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 때문에 그래. 색깔 구분. 그런데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버릇이 있어서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사슴을 발견해야 돼. 곰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쪼여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쪼여 보는 습관은 있는데 사냥을 안 하니까 요걸 남자들이 어디다 쓰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걸 쪼여서 봐요.
금방 누구한테 들켜요? 마누라한테 들키는 거예요. 이쁜 여자 처음 보냐고.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 이렇게 쪼여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잔치집에 가면 남자는 3명 내지 4명밖에 모른대, 온 사람. 그 사람 왔었어? 이런데요. 난 뭐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이거 쪼이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는 시각이 180도라 다 본대요, 다. 그 남자 넥타이를 몸에 고왔고 시계를 못 차고 왔는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바람을 피는 걸 보면은 남자는 3명 정도 피는데 여자는 30명 정도 이미 피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와. 그러면 이 남자들이요, 딱 냉장고만 열면요, 답답한 거예요. 이놈의 치즈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터널형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치즈. 못 찾아요. 그 좁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걸 못 찾아요. 그래갖고, 아니, 치즈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나 못 찾겠는데. 그러면은 아내는 이게 180도 시각이기 때문에 뒷꼭지에도 시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다도 안 봐요. 들여다도 안 보고 딱 손 넣고 딱 꺼내갖고 남편 코앞에 딱 들여대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느냐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네,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네.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0까지, 50까지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100년 살면서요, 한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둘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니,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거기 더 미치는 건 뭐예요? 청각이 떨어져요, 남자가. 청각이 떨어져요. 보통 개는 10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 그래요. 10만 사이클. 10만 사이클 듣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3만 사이클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헤비메탈 음악이 좋아해요, 걔네들. 헤비메탈 음악 좋아하고, 엄마는 짜장면을 시켜서 혼자 먹고 나는 뭐 찌꺼기만 먹었어, 뭐 이런 랩 음악 걔네들은 다 들려요. 다 들려, 걔네들은.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예. 이 얘네들 3만, 엄마들은 2만 사이클 정도, 2만 사이클.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같이 잠을 자갖고 건너방에서 애가 울잖아요? 그럼 누구 귀에만 들리느냐면 엄마 귀에만 들려요. 그래갖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애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갖고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좀 나가봐. 이러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서 나가느냐면은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엄마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더 답답한 거야.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말귀를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가고 또 한번 물어봐요. 이놈의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갖고, 이놈의 할망구야, 저녁 못 끓였는지 내가 3번이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 얘기했잖아. 누군만 못 들은 거야?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고 듣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만 사이클밖에 못 들어요. 만 사이클. 그래갖고 남자들은 빠른 음악 들으면 다 시끄럽다고 그래. 다 시끄러워.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그저 남자한테 음악이라고 그러는 거는 꿍짝짝, 꿍짝짝.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음악만 음악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30대, 40대가 넘으면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빠른 음악을 안 들리니까. 한 28,000 사이클 정도가 보통 우리 음악에서 나오는 헤비마트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지, 눈치 없지, 말주변 없지. 자,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운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은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한 집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갖고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의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적어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걸 적어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측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50이 넘어서면서부터 여자가 능력이 뛰어나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사실은 말주변도 없지, 눈치도 없지, 말귀도 못 알아듣지. 여기 지금 형제님들 몇 분 오셨는데 내가 60 넘어갖고 100살까지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마누라 옆에서 붙어서 사는 비법이 하나 있어. 내가 그거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형제님들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저 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 밥 먹고, 이 옷 입으라면 이 옷 입고, 저거 입으라면 저거 입고,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그러지, 자기 뜻을 밝히지 마세요. 자기 뜻을. 그래야지 안 쫓겨나고 살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돼,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자매님들, 내 남편이 참 목석 같다. 오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구박하지 마세요. 원래 생겨 먹은 게 그런 거니까. 아니, 본질적으로 말을 하기 싫어하는 게 남자야, 남자. 남자들은 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고민을 하면 말을 해야지 고민이 풀려. 근데 남자들은 고민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대잖아,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말이 많지 않더라고 그래도 너무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집안에서 물건을 못 찾더라도 좀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여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만 남자는 집 밖에서 물건을 잘 찾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딱 집만 나가면은 깜깜해져. 집만 나가면은. 그래갖고 남편이 3년 전에 너무 경치 좋은 데를 데리고 갔어. 근데 여자들은 3년 전에 간 데 기억 못 해요. 다시 3년 전에 똑같은 데 데려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여보 여기 너무 멋있다. 어떤 년이랑 여기 왔어? 자기 데리고 3년 전에 왔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기서 여보 오늘 평창 우리 가자 그러면 남자는 딱 머릿속에 평창, 용인, 신갈, 영동고속도로, 원주, 평창들은 머리에 그려져요. 근데 여자들은 딱 평창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여자가 말이 많은 거 당연한 거예요. 언어 능력이 뛰어나니까. 또 길을 못 찾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집안에서 살림은 잘하지만은 공간 인지 능력이라는 게 떨어져요. 그래갖고 그냥 거기 찾아오라고 해도 못 찾아오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병신 같은 게 그것도 못 찾느냐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집안에서 물건은 잘 찾고 집 밖에서는 길을 못 찾는구나. 나는 집 밖에서 길을 잘 찾고 집안에서 물건을 못 찾고. 서로 이해가 되면은요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하고 안 싸워요. 서로 이해가 되면은 서로 안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 이해가. 근데 우리는 서로 상대방, 남자의 특성, 여자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피부에 문제가 있어요. 피부. 남자는 여자보다 피부가 4배 두꺼워요. 특별히 등가죽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더 두꺼워요. 10배 정도. 등가죽은 남자가 훨씬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이 피부가 여자가 4분의 1이 피부가 얇아요. 남자가 4분의 4라고 그러면은 여자는 4분의 3은 지방이야, 지방. 그래서 여자를 만지면 부들부들한 이유가 뭐예요?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이가 60이 되면은 똑같은 부부가 60이야. 여자가 먼저 늙을까요? 남자가 먼저 늙을까요? 여자가 훨씬 먼저 늙어요. 피부가 얇으니까 금방 처지는 거예요. 목에도 이게 처지고. 남자는 뺑뺑해. 피부가 두꺼워서 안 늘어져요. 안 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철면피 같은 인간 그리고 싸우죠? 철면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철면피예요. 두꺼워서. 그러니까 감각이 둔해요. 남자들이. 감각이 둔해요. 저는 어렸을 때 성당에 교리 배우러 가잖아요. 교리 배우러 가면은요, 토요일 날 이제 교리 배우러 가면은 막 중고등학교 때 여자애들이 만나면 막 깍지 끼고 막 팔짱 끼고 막 끌어안고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 남자들은 팔짱 끼고 끌어안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왔어? 잘 지냈어? 이걸로 끝이지. 근데 여자애들은 막 서로 끌어안고 저는 그 중학교 때 쟤네들이 무슨 성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이해가 안 갔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여자애들 셋이서 막 끌어안고 막 난리를 치다가 화장실에 오줌 누러 갈 때 3명이 팔짱 끼고 같이 가는 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오줌 마려 올 땐 그냥 혼자 갔다 와요. 어디가 그럼 뭐라 그랬나? 오줌 누러 가. 그러고 혼자 가요. 남자들이 아무리 친해도 야, 오줌 마려우니까 우리 오줌 누러 같이 가자. 이런 남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야, 우리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고 가요, 같이.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마만큼 다정다감한 존재. 여자들이 다정다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제가 성당에서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남자들은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들은 성당에서 보면은 친한 자매들을 보면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가고 허벅지 기대고 같이 기대면서 등짝을 쳐가면서 얘기해. 어머 맞다 얘. 네 말이 맞아 얘. 그러니까 피부가 4분의 3 여자가 겨울에 추위를 잘 견디는 이유도 이 지방층 때문에 여자 훨씬 잘 견뎌요. 그래서 여자들이 난 겨울에 막 반팔 입고 다니면 저것들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추위를 덜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포옹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피부가 4배 두껍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요. 포옹을 해도.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근데 여자는 딱 끌어안으면 10배 압박감을 느낀대.
10배. 여자가 10배 행복한 거 남자고 여자가 끌어안으면은 처음엔 남자가 신기해서 끌어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자가 자꾸 끌어안으려고 그러는 거야. 느낌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둔한 남자하고 감각이 센서티브한 예민한 여자하고 한 집에서 살면요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갈등이. 남자는 점점 안 만지려고 그래. 점점 안 만지려고 그러고 여자는 자꾸 만지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남편이 아파서 눕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난리가 나요. 여보 어떻게 해? 이렇게 아프면 그래갖고 막 얼음찜질도 해주고 배도 만지고 다리도 주물르고 별걸 다 해요. 호들갑을 그야말로 떠는 거죠. 남자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근데 반대로 아내가 아파 눕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기껏 한다는 게 한 5m 떨어져 갖고 많이 아파? 이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제가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신부님, 내가 병원에 입원해갖고 누웠는데 남편이 와갖고, 남편이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와갖고 한다는 게 문 딱 열더니, 아이 참,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그리고 나가서 한참에 담배 한 대 피고 오더니 또 방에 들어와, 병실에 와갖고, 아이 참, 어떻게 해줘? 나 갈게. 그리고 간대요. 그때 섭섭한가, 그때. 여자들은. 내가 자기 자식 새끼 키우느냐고 이렇게 아픈데 저렇게 여자들은 만지고, 고생했다 그러고, 아유, 살림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손도 주물르고, 다리도 주물르면은 마음 안에 있는 병, 육신의 병까지 다 날 텐데. 기껏 한다는 게 많이 아파. 그리고 아내가 한 3일 동안 알아놓으면 남자는 불편한 건 딱 하나예요. 밥 못 얻어 먹는 거.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되나, 짬뽕을 시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아내가 이제 퇴근을 했는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가 들리는 거야. 드디어 우리 마누라가 다 낫나 보다. 그럼 남자는 생각은 딱 한 가지야, 남자는. 스킨십 이런 게 아니고 밤에 자고 싶은가 같이. 그래갖고 그냥 잠결에 아내 가슴에 손을 싹 댔는데 아내가 이 말하면 이 가정은 끝난 거예요. 남편 손을 딱 때리면서 내 몸에 손 대면 죽을 줄 알아, 이씨. 이건 뭐냐면 이제 싫은 거예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남자가 손대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그때까지도 몰라요. 내 아내가 얼마나 나한테 애정이 식어 있는지, 어떻게 찬 얼음이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싸대기를 맞을 때까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말귀 못 알아듣지, 둔하지. 이런 남자랑 사는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은 앞으로 내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요. 시키는. 비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진머만 연구를 하고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연구를 해보면은 원숭이가요 만지지 않고 엄마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요 금방 죽는데요. 근데 엄마가 만져주고 인형 같은 엄마라도 계속 만지는 애들은 건강하대. 사람도 똑같대요. 만져고 이렇게 뽀뽀해주고 이렇게 애들을 그냥 끌어안아주고 이런 애들은 감기도 안 걸리고 설사도 안 걸리고 기침도 안 한대요. 사람은 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만지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잘못 훈련이 돼 있지 또 만져도 잘못 만져갖고 이상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막 가족끼리 다정한 스킨십이. 저는 요즘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꼭 안아줘요. 헤어질 때도 꼭 안아줘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좋고 아버지 처음에 어색해 하시더니 요즘 잘 안아요. 요즘 아버지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매님들 많은 분들이 신부님 참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한 종자가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어느 게 힘들어요?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부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0년, 40년, 50년 그 안 맞는 거 맞춰가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자매님들 여러분들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남편들도 맞춰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좀 기분 좋은 소리 해주세요. 남자는요 말에 너무너무 녹아나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보,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게. 이 말에 남자들은 뻑 가요. 네. 뭐라 그러면서 여보, 난 당신 믿고 살아왔는데 난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그러면요, 남자들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따라 죽는다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아내가 먼저 죽으면 한 80살 넘어서 아내가 먼저 죽으면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 부부는요, 남자들이 6개월 이내에 죽는데요. 거의 같이 죽는데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데 할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할머니들은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들이 확인할 길이 있어? 죽으면 그냥 따라 죽을게. 그럼 남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보통 정이 없는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은 정막강산이래. 나이 60, 70 넘어가고 한 집에서 살면 정막강산이래.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만 살아있으면 이건 망막강산이래. 망막강산.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살아있으면 이건 뭐냐면 금수강산이래. 금수강산. 네, 동창 신부가 가정사목연구소 우리 수원교구 송용호 신부가 전해준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빠들이 이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아빠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빠들이 보면은 자식들한테 애정 표현을 안 하잖아요. 한번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준대요. 아이들 아침에 학교할 때 포옹하고 볼에다 뽀뽀해주라고. 그러면은 숙제를 못 해온대요. 아들들은 막 도망가고 엄마는 딸들은 그런데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미쳤나 봐. 날 끌어안고 막. 이게 가정이 아닌 거예요.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 말도 안 통해. 대화도 안 해. 그리고 이 스킨십도 없어. 그러니까 모양만 식구지 서로 애정이 없는 거예요. 서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왜 우리가 심각하느냐. 제가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50살 때까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50살까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100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지금 40대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120살까지 살아요. 요즘 우리 수원교구에 신부님, 부모님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면 97, 98, 94, 93 다 그래요. 그럼 지금 90대에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30년, 40년 후에는 몇 살에 죽을 것 같아요? 110살, 120에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술이 축복이 아니에요, 늙어서. 의술은 저주예요, 늙어서는. 네. 100살 넘어갖고 죽고 싶은데도 의학으로 연명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0살에서부터 100살, 50년 동안 내 남편을 이해를 못해. 내 아내를 이해를 못해. 그래갖고 서로 답답하다고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이러고 싸우면서 50년을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남편이 말을 좀 안 해더라도 우리 남편은 맘마디밖에 못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지. 냉장고에 물건 찾아오라면 물건 못 찾고 옷 찾으라면 그 장롱 안에 있는 옷도 못 찾잖아요. 그럼 내가 좀 찾아주고. 또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가 좀 길도 못 찾고 바깥에서 능력이 떨어져도 안에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바깥을 못 해. 서로 이해를 하면은요, 서로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그냥 상대방한테 잘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한테. 자, 부부끼리도 말이 안 통하지만은 자식하고는 말 잘 통해요?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예? 부부끼리 안 통하면 내 속으로 난 자식하고라도 말이 통해야 되는데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해. 자식하고. 근데 여러분들 1살에서부터 20살 때까지 자식들한테 주로 무슨 얘기하고 사셨어요? 테레비 그만 끄고 공부해. 잠 좀 그만 자고 친구들하고 그만 놀고 공부해. 너 출세하려면 공부해. 20년 동안 한 얘기라고는 이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대화의 채널이 없는 거예요.
대화의 채널이. 여러분들 1살서부터 10살까지 아이가 부모를 더 사랑해요. 30살서부터 40살까지 아이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1살서부터 10살까지 자식은 부모를 훨씬 사랑해요. 왜? 여러분들은 30살, 40살 때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성당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계모임, 친정, 시댁, 추석, 또 남편하고 중간에 싸우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바빠요. 그 중에 애를 키우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5살, 6살짜리 애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오늘 저녁 혼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오늘 좀 계모임 있어서 나갔다 올게.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라? 엄마만 바라보는 거,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거. 그래갖고 얘가 이제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려갖고 아빠한테 이제 저녁 먹고 보여주고 싶은 거. 아빠, 나 이거 유치원에서 그림 그린 거야. 그런데 아빠는 이미 맘마디 해서 더 이상 말하기 싫어. 이제 야구 보고 싶어. 아빠가 한마디에, 아빠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 엄마한테 가 있으면 아빠가 나중에 놀아줄게. 그리고 얘를 거절해요. 이게 거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얘 5살짜리 아이는 난 거절당했어. 난 너무 슬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슬프지만은 아빠가 내 그림을 안 바라보지만 따지지 않아, 아빠한테. 뽀로통해서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고, 엄마, 이거 아빠가 엄마한테 보여주래. 그 시간에는 엄마는 설거지하는 시간이야. 신경질을 부려요. 엄마 설거지하는 거 안 보여? 아무것도 안 하는 아빠한테 가. 또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 살 때까지 거절당하냐면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절당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딱 올라가면서 얘가 부엌하고 거실 중간에 서서 결심합니다.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면 난 오늘부터 내 얘기 니네들한테 안 할 거야. 그리고 4학년 때부터 방문을 걸어 잠고 부모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갖고 아빠가 보고 싶어갖고 아빠는 그냥 계속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는 이미 떠났는데. 그래갖고 보고 싶어갖고 한 5학년 때 문 딱 열면은 딸이 어떻게 할까요? 눈을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확 뒤집고 내 방 왜 노크도 없이 들어오냐고. 그럼 대부분의 아빠들은 이때 뭐라고 표현? 저거 사춘기가 시작됐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애를 밀어냈기 때문에 애가 자기 살 길 찾아간 거예요. 사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제가 사춘기 때 튀어나간다고 그래요. 제가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렇게 보면은 거기 사람들은 퇴근하면 집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거기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 부모하고 다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정한 자식하고 부모하고 다정한 중고등학교 애들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어. 100명 중에 한두 명 볼까 말까야. 대부분의 애들이 이상하게 부모를 밀어내요. 왜 저렇게 밀어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 밀어낸 거야. 부모가 애들 얘기를 안 들어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강의를 잘하느냐고. 제가 한 번은 저 파주의 경기도 저기 교장 교감 선생님 연수 때 내가 강의를 갔어. 한 200명쯤 되는 교장 선생님들이야. 44살 때. 그분들 표정이 뭐 저런 게 우리 60살 먹은 교장들한테 강의를 왔느냐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내가 강의를 한 20분 했는데 자세가 바뀌시더라고. 끝났는데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당 안 다니는 교장 선생님들 저한테 와갖고 신부님 말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느냐고.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 얘기를 참 잘 들어줬던 것 같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주셨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이제 82살이신데 지금도 집에 가갖고 내가 막 수다를 떨면은 그렇게 기쁘게 들어주세요. 시끄러워 그만 떠들어 이 소리를 난 잘하면서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리고 막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 목젖 만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목젖이 이렇게 튀어나와 너무 신기하잖아요. 100번을 만져도 그냥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수염이 많아요. 우리 집이 수염이 많아요. 우리 사부자가 하루만 수염 안 깎고 앉아있으면 깜깜해요. 네. 그렇게 수염이 많아요. 우리 집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 수염 만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거절을 하신 적이 없어. 거절을.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아주 그냥 자지러지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즐겁게 들어줬던 부모님한테 난 거절당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많은 경우 부모한테 거절당하면서 살아요. 거절하면서 뭐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너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니까 애들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거절당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 말이. 부모 자식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하고 대화할 줄 몰라. 그래갖고 오늘 이제 강의 들었어. 그러면은 엄마 오늘 뭐 명동에 강의 어떻게 뭐 신부님 뭐 강의 들으러 갔다는데 어땠어? 그러면은 대부분의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너. 대화할 줄 모르는 거예요, 대화할 줄. 엄마, 오늘 뭐 명동에 뭐 평창에 신부님 왔다는데 어땠어? 내가 엄마가 강의를 들었는데 사람은 말에 등급이 있대. 말씀이 있고 말씨가 있고 말투가 있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키우면서 말투를 던졌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참 많이 반성을 참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 이 귀한 딸 이게 5억이래. 우리 지금 10억이 앉아서 밥 먹자. 어? 얼마나 감사해. 난 정말 내가 이렇게 감사한지 나 오늘 강의 가면서 참 많이 느꼈어. 그래, 세상이 꼭 공부를 잘하는 거 그게 훌륭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애들은 성숙해요. 근데 우리는 생전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다음 주에 이 얘기를 다시 정말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가.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부부끼리도 말이 안 통하고 부모 자식끼리도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도 답답한 거야. 내 얘기를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또 상대방도 답답한 거야.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나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나 아니면 정말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는 말투를 던지나 이거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